기계의 진심인 독일이 만들어낸 강철 족제비, 비젤 장갑차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포르쉐에서 만든 작고 빠른 소동물 같은 비젤 장갑차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2차 대전으로 두동강난 독일은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다시 하나가 되더니 나토의 선봉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토의 선봉에 서게 된 독일군은 넓은 작전지에 비해 적은 상비군을 운용하고 있어서 빠른 부대 전개가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독일군은 공정부대를 육성하기 시작했고, 공정부대가 세워라 내워라 행군할 수 없는 노릇이라 지상에서 탈 것이 필요했는데요. 독일군은 농업이나 산림 관리를 위해 제작했지만 상업적으로는 실패한 크라카 0.75톤 트럭을 공중 투하가 가능하도록 개조해서 편대시켰습니다. 크라카는 최대 0.75톤의 화물과 7명의 병사를 태우고 험지를 돌파할 수 있어서 요긴하게 쓰였으며, 독일군은 1975년까지 약 860대를 받아서 운용했습니다. 하지만 크라카로 만족할 수 없었던 독일군은 수송하기 좋으면서도 간단한 방어력과 공격력을 갖춘 경량형 장갑차 도입을 희망했고, 스포츠카로 유명한 포르쉐의 개발을 의뢰합니다. 포르쉐의 제시한 요구도는 통상적인 수송기에 탑재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공중 투하가 가능하고, 탑승한 보병이 적 보병은 물론 적 전차나 항공기와도 싸울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포르쉐는 맞는 경량 장갑차를 개발하라는 의뢰에 당황했지만 까짓거 해보자는 마음으로 개발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포르쉐는 1970년대 초부터 개발에 들어갔지만 예산 문제가 터져서 개발이 5년간 중단되고 만 거였습니다. 독일 정부는 요구도를 변경해서 새로 입찰을 열었지만 포르쉐는 방산 사업에서 철수한 상황이었고, 독일 정부는 하는 수 없이 다른 업체를 찾았는데요. 바로 크루프 막이었습니다. 독일 정부는 막과 양산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했고, 막은 시제 차량 4대를 개발해 1986년부터 야전 시험에 들어갔죠. 독일군은 야전 시험에 들어가기 전인 1985년부터 총 343대의 차량을 주문한 상태였고, 작은 차체에 걸맞은 족제비, 즉 비젤로 명명해서 1980년대 말부터 정식으로 실전 배치했습니다. 그렇다면 포르쉐와 막이 만들어낸 강철 족제비가 어떤지 재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젤은 전장 3.5m에 전폭은 1.8m, 전고는 1.8m이며 중량은 4.7톤에 승무원은 2~3명, 탑승 인원은 3명에서 6명이고, 무장은 20mm 기관포와 토우 대전차 미사일이며 최고 속도는 시속 70km에 항속거리는 286km입니다. 1980년대에 본격적으로 양산된 비젤은 크기가 작아 기동성이 뛰어났으며 적에게 포착되기 어려운 데 비해 공격력과 방어력이 높은 편이었는데요. 비젤을 양산하던 막은 라인메탈에 흡수되었고, 라인메탈은 1993년부로 비젤1의 양산을 중단합니다. 하지만 독일군은 비젤을 포기할 수 없었고 1994년부터 비젤2 개발에 들어갑니다. 비젤2는 비젤1을 바탕으로 도로주행용 바퀴를 추가했고 높은 출력의 엔진으로 교체되었는데요. 독일군은 이런 비젤2를 총 178대 주문했고, 병력 수송차 형상, 전장 지휘소 형상, 합동화력 지원 형상, 야전 의무 후송 형상, 방공무기 형상, 박격포 탑재형 등 다양한 파생형이 개발되었습니다. 독일군은 1995년에 첫 비젤2 도입 계약을 체결한 후 각 파생형도 순차적으로 개발해서 실전 배치해 2003년까지 대부분을 인도받았죠. 독일군은 총 178대의 비젤2를 도입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파병에서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비젤1과 비젤2는 운용 방법에 따라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장갑차로 대형 헬기로 수송할 수 있습니다. 비젤1은 미 육군의 험비보다 가벼우며 필요에 따라 엔진을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차체에 비해 출력이 큰 편입니다. 최대 시속 70km로 주행할 수 있는데 1.2m 정도의 도랑과 0.5m 정도의 작은 강도 건널 수 있는 뛰어난 기동력을 보여주는데요. 비젤2는 이보다 더 뛰어난 엔진이 장착돼서 최대 80kW의 출력을 낼 수 있죠. 독일군은 비젤의 개발 목적이 공수용이었던 만큼 낙하산에 매달아 투하하는 시험도 했지만 정작 시험은 성공하지 못하고 시험에 투입한 4대의 차량만 모두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군은 비젤을 공수하는 걸 포기했고, 대형 헬기나 수송기가 착륙해서 내리는 걸로 타협했는데, 대형 헬기는 2대를, 수송기는 4대를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비젤은 미 육군의 험비보다 가볍지만 그렇다고 장갑이 없는 건 아니어서 소총탄과 포탄 파편 정도는 막아낼 수 있는데요. 비젤은 크기가 작은 만큼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운전석을 전방에 배치하고 엔진 변속기는 전방 왼쪽에 배치했으며, 엔진은 변속기와 같은 블록 안에 배치했습니다. 공간을 최대한 활용한 비젤의 전진 기어는 4단이며 현가 장치로는 토션바를 채택했죠. 이동간 소음이 적고 가벼운 차체 덕분에 험지에서 기동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비젤은 공격력과 시야도 놓치지 않았는데요. 비젤1의 주 무장은 장갑 포탑에 달린 20mm 기관포와 토우 대전차 미사일이며 사수석의 잠만경을 통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바깥 상황을 살필 수 있습니다. 비젤2에서는 기관포와 대전차 미사일로 부족하다고 여겼는지
장비라든지 MG3 기관총까지 달아버렸으며 고해상도 주야간 카메라와 열상 장비를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그러니까 험비보다 가벼운 장갑차가 기관총, 기관포, 대전차 미사일 등을 달고 다닌다는 거죠. 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생각인가요? 게다가 비젤2는 전자장비도 업그레이드돼서 각 차량은 독자적으로 표적을 수색하고 지휘 차량과 통신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데이터 교류를 통해 적을 다같이 상대할 수 있습니다. 비젤1이 최초로 실전 배치된 곳은 독일군 제1공중기동사단으로 이때 포탑에 20mm 기관포가 달린 형상과 토호 대전차 미사일이 달린 형상이 따로 배치되었습니다. 독일군은 1992년까지 비젤을 모두 인도받았으며 토호 형상 210대를 포함 총 343대를 인도받았죠. 독일군은 1994년 6월부터 비젤1을 개량한 비젤2를 인도받았는데요. 비젤1과 비젤2의 외관상 차이는 거의 없지만 바퀴가 추가된 탓에 차체가 길어진 걸로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젤2는 비젤1에 비해 탑재량에 여유가 생겨서 화물이나 인원을 추가로 탑승시킬 수 있는데요. 비젤1은 3명 정도가 탑승 인원이었던 반면 비젤2는 4명에서 7명의 병력이 탑승할 수 있으며 차체 후방에 설치된 2개의 문으로 승하차할 수 있습니다. 비젤2는 차체가 길어진 만큼 접지압이 낮아져서 비젤1보다 눈길이나 늪지를 돌아다니기 좋아졌으며 엔진 출력도 커져서 기동력도 개선되었습니다. 이런 비젤2의 파생형은 독일의 경대공체계 사업을 통해 개발된 것으로 1995년부터 개발에 들어가 1997년에 비젤2 차체를 이용한 궤도형 박격포를 개발했죠. 이 형상에는 120mm 박격포가 설치되어 차 안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다양한 박격포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1997년 11월에는 의무 후속용 형상이, 1999년에는 전장 지휘소 형상이, 2001년에는 공병 정찰용 형상이 시험에 들어갔는데요. 공병 정찰용 형상은 화생방 방호 설비가 탑재되었으며 해체 작업, 지뢰지대 정찰, 도하지점 정찰 등 다양한 임무에 필요한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젤2의 최종형은 1997년부터 개발된 디지털 비젤로 운전대, 엑셀, 브레이크, 기어 모두 디지털 통제가 이루어지며 무인화를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습니다. 비젤은 1993년 소말리아 내전 중재를 위해 UN 평화군으로 참가한 게 첫 실전이었으며 이후에도 보스니아 전쟁, 코소보 전쟁, 아프간 등 다양한 분쟁 지역에 투입되었는데요. 독일은 자랑스러운 비젤의 수출도 시도했고 그 중에는 한국도 있었죠. 한국은 2019년에 제2보병사단의 공정사단 개편이 확정되면서 공수장갑차 사업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현대 로템이 비젤 개량형을 내놓았습니다. 비젤2를 기반으로 해서 선행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독일이 GSD 루어라는 신형 공수장갑차를 개발하면서 현대 로템은 비젤 도입 시도를 접고 GSD 루어 도입으로 방향을 틉니다. 독일은 다른 나라에도 수출을 시도했지만 미국이 시험용으로 몇 대 도입한 걸 제외하면 물만 먹고 말았는데요. 아마 현대전에서 대전차 미사일 같은 무기가 등장하면서 소총탄이나 막아내는 장갑차는 생존 가능성이 떨어질 거라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2022년부터 이어진 우크라이나전만 봐도 비젤보다 크고 강력한 전차조차 훨씬 싼 드론이나 대전차 미사일 공격으로 대량 격파되었죠. 비젤은 아직 퇴역하기에는 젊지만 우크라이나전에서 위용을 떨친 드론과 대전차 미사일을 고려하면 디지털 비젤의 무인화를 이루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포르쉐에서 만든 작고 빠른 소독물 같은 비젤 장갑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